자, 주관식이네요. 단답형 3번인데, 2차 함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x의 범위를 딱 잡아줬죠. 이게 없으면, 역함수가 없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딱 범위를 잡아서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했고, 그 역함수의 그래프와 원래 함수의 교점을 A, 그 다음에 역함수의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을 B, 그 다음에 fx의 그래프와 x축이 만나는 점을 C라고 했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이 fx의 그림이 함수적으로 보면은 2차 함수인데 사실 얘가 2차 함수가 되면 역함수가 없어요. 근데 얘가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축이 이렇게 존재를 하죠. 그 축이 어떻게 되냐면 2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쪽만 딱 보면 이제 이런 단조함수라서 역함수가 존재를 하는 거고, 얘가 증가 패턴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 fx하고 f역함수의 교점은 이 둘을 연립할 필요 없이 fx랑 어떻게 돼요? y는 x의 교점을 구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요거를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4x는 x니까 이걸 한쪽으로 넘겨서 풀면 근이 이렇게 두 개 나오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x가 2보다 크니까 정답은 요거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점 A는 어떻게 됩니까? 5, 요거 y 교점이기도 하니까 5로 바로 잡히죠. 자, 이게 왜 두 개가 나온다 그랬었어요? 왜 두 개가 나오냐면 사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y는 x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데 이거를 이 범위가 그림에는 고려가 안 되잖아. 이거 식을 풀 때는, 그지? 여기 식 풀 때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가 안 들어가지고 그냥 풀면은 이 원래 우리가 고려하지 않는 이것까지 고려해서 여기를 이제 x 이퀄 0을 찾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x가 2 이상이니까 요 점만 우리가 정답이 되고, 이게 말했다시피 y 이퀄 x니까 교점은 이렇게 a가 잡히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역함수의 그래프와 y축이 만나는 거죠. 근데 이거 역시 이제 역함수 구할 필요 없고, 가급적 역함수를 구할 필요 없이 풀 수 있는 건 안 구하는 게 좋아요. 이거와 우리 y축이 만나는 건 얘네들을 이제 y는 x에 대해서 대칭하면 이거는 원래 함수고, 자, y축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x축이 되죠. 따라서 이 둘의 교점을 구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죠? 또는 이렇게 해석이 좀 어렵다면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y축이 수학적으로 어떻게 돼요? x는 0이잖아. 그쵸? 그러면 얘랑 교점은 우리가 역함수에다가 x0을 넣었을 때 이 y 값을 뽑으면 답이 되잖아. 그렇죠? 근데 요 값을 어떻게 구해? 요거를 우리 b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교점은 이 y축과의 교점이니까 0,b가 답이잖아. 근데 요거를 역함수 구할 필요 없이 원래 함수에 b를 넣으면 0이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여기에서 요 점을 찾는 게 원래 함수와 x축과의 교점, x축이 y는 0이니까 요런 거를 푸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요렇게 해석하셔도 좋고, 아니면 여기에서 y축과의 교점이면 x는 0이 y축이잖아. 여기는 x에 0을 대입해서 이 y 값을 찾자. 근데 여기서 굳이 이거를 역함수를 구할 필요 없이 역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fb는 제로를 풀게 되고, fb는 b제곱 마이너스 4b니까, 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걸 풀면은 어떻게 돼요? b가 얼마? 0하고 4죠. 이 중에 누가 답이에요? 4가 되겠죠. 왜? 지금 보면 이 b가 어떻게 돼요? 이 fx의 x 자리에 들어오고, 여기 보시면 x가 얼마? 2 이상일 때만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b도 어떻게 돼요? 2 이상이어야 되죠. 그래서 b가 4가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점은 이렇게 생겼잖아. 즉 역함수랑 y축과의 교점인 b는 0,4가 되겠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y 이퀄 fx의 그래프와 x축이 만나는 거니까, 그치? fx가 x제곱 마이너스 4x가 되고, x축은 어떻게 돼요? y는 0 이렇게 되죠. 따라서 요거를 풀면 어떻게 됩니까? x가 0 또는 4. 네, 마찬가지로 x가 2보다 크니까 4, 우리가 x축과의 교점이니까 0. 요게 점 C가 되겠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요게 이제 B점 나왔고,
그 다음에 A점 이렇게 점이 다 나왔죠? 요렇게 이걸 뭐 그림을 그리셔도 좋지만 사실 이거의 이 삼각형 ABC의 넓이 이런 거는 우리가 사선식 간만에 한번 써볼까요? 요거 외우고 계셔야 되죠. 0, 4, 4, 0, 5, 5. 물론 이건 그림으로도 쉽게 풀리지만 일부러 잊어버렸을까봐 한번 씁니다. 요렇게 곱한 것들은 다 더한다 했죠. 20 더하기 0 그리고 또 더하기 20 요렇게 곱한 건 뺀다 했죠. 0 빼기 16 빼기 0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하고 2분의 1로 나눠주면 답이 됩니다.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2분의 1에 빼면 24네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12가 됩니다. 뭐 자잘하게 많이 묻지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다음은 22번. 어른 4명과 어린이 3명으로 구성된 가족이 가족 사진을 찍으려고 할 때 어른이 양 끝에 오도록 7명이 한 줄로 서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뭐 어렵지 않죠? 우리가 어른이 몇 명? 4명을 라지 A, B, C, D라 하고 우리가 어린이 3명을 그죠? 어린이 3명을 1, 2, 3이라 합시다. 그럼 이제 양 끝을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걸 앞쪽이라 하고 이걸 가장 뒤라 하면 여기에는 반드시 어른이 와야 되겠고, 그쵸? 그다음 가운데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나머지 막 와도 되죠. 그래서 먼저 양 끝에 어른을 먼저 고정을 합시다. 양 끝에 올 수 있는 어른은 넷 중에 둘을 뽑는데 맨 앞과 맨 뒤 순서가 있으니까 P로 선택을 하고 그럼 남는 게 어떻게 돼요? 5명이고 그 5명은 가운데 아무렇게나 올 수 있으니까 5팩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4 곱하기 3 곱하기 120이라서 1440이 되겠습니다. 자, 23번. 물리학 원,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의 과학 4개와 한국지리, 윤리, 세계사, 경제의 사회 4개를 선택 교육 과정으로 운영하는 학교가 있는데 학생 A, B가 이 8개의 과목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물론 적당히 어렵기도 하지만 괜히 이렇게 뭔가 말이 많아가지고 전체적으로 문장이 많아서 되게 어려운 느낌을 주려고 하고 있죠. 쫄지 마시고. 가조건은 두 학생 A, B는 1개 이상의 과학 과목을 포함한 3개의 과목을 선택한다. 자,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될 거는 뭡니까? 우리가 과학은 반드시 1개 이상을 포함을 해야 돼요. 사회는 없어도 되나 봐. 과학은 반드시 1개 이상의 과목을 포함을 해야 되겠고 전체는 3개의 과목을 선택해야 돼 각각. 그 다음 A가 선택하는 3개와 B가 선택하는 3개 중에서 일치하는 과목은 딱 1개가 있다라고 했어요. 오케이. 자, 이 문제 어떻게 풀지 생각해 봅시다.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죠. 그러면 늘 얘기하지만 어떤 기준을 잡고 분류를 해서 문제를 단순화시켜야만 됩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갈까요? 나는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네요. 첫 번째, A, B의 선택 과목 3개 중에서 일치하는 그죠? 과목이 과학일 때와 두 번째가 둘이 선택한 세 과목 중 일치하는 과목이 사회일 때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A하고 B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로 먼저 일치하는 과학 과목을 선택을 할게요. 그럼 4개의 과목 중 1개를 선택해서 예를 들어서 물리라고 하면 얘도 물리, 얘도 물리를 일치를 시켜요. 자, 이렇게 하는 순간 일치하는 과목이 1개다인 나 조건도 만족했지만 가에서 1개 이상의 과학 과목을 포함한이라고 하는 이 1개 이상의 과학 과목도 만족을 시켰죠. 그러면 이제 A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남아있는 과목이 뭐예요? 물리를 제외하고 과학 3개랑, 그죠? 과학
3과목이랑 사회 4과목 중 그냥 이 중에서 아무거나 2과목만 더 가져오면 되겠죠. 그렇잖아요. 다 과학, 다 사회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A 입장에서는 남아있는 과목, 물리를 제외한 7과목 중 2과목을 가져와서 A를 맞추고, 이제 B 입장에서도 과학 1과목을 만족을 시켰고 일치도 만족을 시켰고, 근데 A가 2과목을 가져가면 남는 거는 5과목 중에 B도 나머지 2과목을 맞추면 돼요. 이렇게 5개를 하는 이유는 A가 뭔가 2개 가져오면 더 이상 일치하면 안 되잖아요. 일치하는 게 1개밖에 없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4 곱하기 7C2가 얼마? 21 곱하기 10이라서 840이 되겠어요. 다음은 일치하는 과목이 사회일대입니다. 그러면 먼저 일치하는 과목, 사회 4과목 중 1과목을 뽑아서 A, B 모두에게 줍시다. 예를 들어서 한국지리가 선택이 되어져서 둘 다 한국지리를 일치하는 1과목으로 선택했다 합시다. 이제 남아있는 과목은 7과목인데 이것은 우리 가에서 과학 과목을 1과목 이상 넣어라 라는 조건을 만족하면서 7개 중에 뽑아야 돼요. 자, 이 경우도 요 다음에, 즉 한국지리를 일치하는 과목으로 지정한 다음에 A가 과학을 1과목 가져올 수도 있고 A가 과학을 2과목 가져올 수도 있죠. 이거를 또 분류합니다. 즉 한국지리를 일치 과목으로 놓은 상태에서 이 밑에 하위 분류로 A가 과학을 1과목 가져올 때, 그럼 어떻게 될까요? A가 과학을 1과목 가져오면 4개의 과학 중에 1과목을 선택해서 A가 가져오고, 그러면 남아있는 사회 3과목 중에 어떻게 돼요? 1과목을 가져옴으로써 A를 완성을 하고, 이제 B한테 가죠. 이제 B는 남아있는 과목이 어떻게 돼요? 과학 1과목 왔으니까 과학은 3과목 남았고, 사회는 어떻게 됩니까? 일치하는 한국지리 빼고 A가 1과목 뺐으니까 2개 남았죠? 그래서 이 5개 중에 나머지 2과목을 선택해서 가져오는데 이게 전부 다 사회면 안 되잖아. 그래서 요거를 뺍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요걸 계산하면 4 곱하기 3 곱하기 10 빼기 1입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9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108이 되겠고요. 두 번째 상황은 A가 과학을 2과목을 가져갈 때예요. A가 과학을 2과목 가져가면 4개의 과학 중 A에게 2과목을 주고, 그럼 이제 과학 2개, 사회는 몇 개? 한국지리 빼고 3개가 남았죠? 이제 B는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로 5개 중에 2과목 가져가는데 그 중에서 사회만 2과목 가져가 주는 걸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6 곱하기 그죠? 10 빼기 얼마? 3이라서 42개가 되겠어요. 됐습니까? 그럼 요거 둘이 더하면은 결국은 아까 앞에서 말한 그 사회를 일치 과목으로 놓기로 한 거 곱하기 그 다음 상황을 또 이렇게 분류해서 구했잖아요. 그게 108과 42니까 4 곱하기 여기 더하면 150이죠. 그러면 얼마? 600개가 나옵니다. 따라서 일치 과목이 과학일 때랑 일치 과목이 사회일 때를 더하게 되면, 그쵸?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1440가지의 경우의 답을 구할 수 있어요. 이거 보시면 분류해서 단순화하는 작업이 전체적으로 2번 일어나고 있죠. 일치 과목을 과학으로 할 때, 일치 과목을 사회로 할 때 분류 한번 하고, 여기서 일치 과목을 사회로 할 때 이제 또 생각을 해보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일부러 아까 내가 많이 틀리는 사고도 얘기했잖아요. 이게 일치 과목을 사회로 하고 나면 그 다음에 A, B에다가 이제 우리 둘 다 과학을 1과목씩은 선택해야 되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할지 이렇게 조금 나누어 가지고 또 한 번 더 분류를 했지요. 그렇게 해서 풀게 됩니다. 물론 이거를 풀기 위해서
아주 멋진 한방 사고와 같은 논리들이 존재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거를 찾기도 어렵고, 그거를 또 맞는지 검증하기도 어렵고, 시간상 힘들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사용을 해서 단순화하는 것들이 경험해 보니까 가장 잘 안 틀리고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더라고요. 됐어요?